안녕하십니까. 2023년 세법 주요 개정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바뀌었는지 한번 우리가 알아보고요. 또 고객님께 앞으로 이런 게 바뀌니까 고객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라고 릴렉스를 하면서 좀 접근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국민 실질 부담 경감 안에 대해서 개정을 하겠다 이건데요. 자, 주택 청약 종합 저축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하겠다. 자, 얼마에서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하겠다. 이런 것들은 뭐 여야 합의 통해서 당연히 되겠죠. 참, 그리고 여러분, 이건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이니까 이게 확정안이 아니에요. 바뀔 수 있다는 부분 여러분 꼭 명심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얼마를 올리겠다라는 겁니까? 자, 전통시장 및 문화비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 금액 소득공제율을 10%포인트 한시 상향하겠다. 자, 전통시장은 40에서 50. 자, 문화비는 30에서 40. 문화비 뭐예요? 우리 영화 보는 것들, 그죠? 그 다음에 뭐 박물관 같은데, 이런 거, 다 그런 비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소득공제를 해주겠다는 거죠. 국민 실질 부담 경감 개정안으로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의 소득공제를 확대하겠다. 자, 이게 이제 주택가격이 과거에는 5억이었습니다. 기준시가 기준이에요. 자, 그런데 이 5억이 6억 이하로 좀 확대가 되고요. 또 고정금리 비거치일 경우에 15년 이상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까지, 1,800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늘어나죠. 그래서 공제 한도도 늘어나고 주택가격의 기준시가도 오르고 주택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5억에서 6억이 뭐냐? 좀 더 올리지. 그죠? 네, 좀 더 올렸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그래도 주택가격을 좀 올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노후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하겠다. 자,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을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 늘리겠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사적연금소득 잘 아셔야 되는데, 사적연금소득이 뭐죠? 자, 우리가 보험사에서 하는 건 뭐예요? 보험저축. 그러니까 연금저축보험. 자, 연금저축보험에 대해서는 세공제를 해주죠. 자, 이거는 포함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뭐 변액연금이라든가 연금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예요? 이런 것들은 이 사적연금 소득에 포함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 명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사적연금 소득이 예를 들어 1,200만 원, 현재는 1,200만 원인데 1,201만 원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3에서 5%가 아니라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16.5%가 되고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3에서 5%가 아니라 확 늘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기준이 좀 중요하긴 한데 1,500만 원으로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이게 늘어나면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나라에서는 모든 보장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노후 보장을. 그래서 어떻게 개인이 좀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돼. 뭘로? 세금 혜택으로. 그렇죠? 이런 거는 더 늘려야 돼. 더 늘려야 돼.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1,200만 원은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그리고 이 세액공제 받은 금액이 나는 수익이나 이자 이 금액을 통해서 내가 퇴직연금을 받았을 때 이 금액이 1년에 1,200만 원이 넘을 경우에, 그쵸? 이렇게 분리과세나 종합소득을 선택을 한다는 건데, 이 기준이 1,5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요거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부금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합니다. 그래서, 고액 기부도 조금 더 더 많이 해주겠다. 세액공제를. 그래서, 기존에는 1,000만 원 이하는 15%, 그죠? 1,000만 원 초과는 30%였는데, 이거를 좀 구간을 더 만들어서 3천만 원 초과일 경우에는 40%까지 해주겠다.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용역기부. 자,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태풍이 일어났다. 그럼 예를 들어서 특례지역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내가 거기 가서 자원봉사를 했다. 그러면 1일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이제 늘어나는 게 이제 개정안인데 1일 5만 원씩 계산을 해가지고요. 그것도 기부금으로 인정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개정안에는 8만 원으로 늘어나는 걸로. 그래서 특별재난지역이나 이런 것들만 통해서 이게 기부금이 인정이 됐는데 이 개정안에 또 5에서 8만 원만 늘어난 게 아니라 자, 우리가 이야기하는 국가지자체, 법정 기부금 같은 데 있죠. 그런 특례 기부금 대상 단체, 그죠? 뭐 학교나 병원 이런 데서도 자원봉사 했을 때 이 부분도 1일 8만 원 이제 변경되면 이렇게 기부금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그죠? 많이들 기부할 수 있도록. 자, 그다음에 창업 벤처 활성화를 위해서 직무 발명 보상금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겠다. 얼마를? 500에서 700으로 상향하겠다. 자, 근데 조세회피가 뭐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막 회피하려는 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배주주
그다음에 이 주주와 관계 있는 특수관계 있는 어떻게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겠다.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니까 받을 수는 있겠죠. 받는데 세금은 내라 이거죠. 세금은. 자, 민간 벤처 모펀드 활성화 위한 세제 지원에서 이게 이제 민간 벤처 모펀드가 이제 정부 차원에서 중소기업부에서 이걸 활성화시킬 겁니다. 활성화시키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이 펀드를 내가 사도 출자 금액의 간접 투자죠. 간접 투자를 해도 소득공제 해주겠다라는 거죠. 굉장히 좋죠. 네. 그다음에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이거 뭐 핫 이슈지만 기본적으로 5천만 원 증여공제 해주죠. 그러면 1억 이번에 해준다고 하잖아요. 그럼 1억 5천은 한 가정에서 1억 5천까지는 증여공제가 되겠죠. 결혼할 때. 그럼 또 이쪽 결혼한 와이프 쪽, 그죠? 와이프 쪽도 1억 5천. 그러면 3억까지는 맥시멈 공제를 받을 수 있지 않냐? 요거죠. 네. 근데 이제 뭐 여야로 합의를 해야 되니까 될지 안 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죠. 그다음 자녀 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을 확대하겠다. 자녀 장려금은 1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 자녀 장려금을 주는데 자 소득 금액에 대한 기준이 있었어요. 4천만 원 이하였는데 이제 7천만 원으로 상향을 하겠다. 그리고 금액도 80만 원 최대 100만 원까지 올리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자녀 장려금 대상이 되는 분들 좀 좋겠죠. 네. 출산 양육으로 해서 출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 원, 20만 원으로 늘리겠다. 그렇죠? 그다음에 근로자 출산 양육 지원금, 성금 필요 경비 인증 근거를 마련하겠다. 자, 사업주 입장에서는 출산해서 직원이 너무 기뻐. 100만 원 딱 줬는데 이게 경비가 인정이 될지 안 될지 애매해졌잖아요. 근데 이거를 경비 인정해 주게끔 세법에 산입을 하겠다는 거예요. 개정안이 굉장히 좋죠. 네. 영유아 의료비 세제 지원을 강화를 해서 6세까지도 뭐예요? 의료비 세액 공제 한도를 없애겠다. 그죠? 뭐 소아병동 가면 얼마나 그 어린애들이 참 병원비 많이 들거든요. 특히 백혈병 어린이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요. 이런 거 없애야죠. 당연한 거죠. 그렇죠? 한도를 폐지하겠다. 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산후조리 비용에 대해서 의료비 세액 공제를 요건을 완화하겠다. 그래서 모든 근로자는 다 해주겠다. 7천만 원 이런 총 급여의 기준 없애겠다. 좋죠? 자, 가업승계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0억까지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에 대해서 10억까지는 세금이 없죠. 그래서 그 이후에 60억까지는 10%였는데 그리고 65 초과는 20% 이거를 바꿔서 어떻게 하겠다? 300억까지는 10%로 그냥 가겠다. 그렇죠? 300억 넘어가는 거, 600억 사이는 20%. 그래서 조금 더 10% 구간을 많이 주겠다는 거죠.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 다음에 가업 상속공제, 그러니까 상속공제죠. 이거는 좀 전에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고요. 자, 이거는 뭐죠? 상속을 받았을 때 5년 동안에 업종을 변경할 경우에 중분류에서 대분류. 그러면 그만큼 좀 러프하게 바뀌겠죠. 그래서 이런 허용 범위를 확대해 주겠다. 왜냐하면 상속공제가 받긴 받았는데 이게 사양산업이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운영하기 너무 힘든 경우가 있잖아. 근데 좀 자유스럽게 업종 변경하면 좋은데 이 가업승계에 대한 어떤 혜택을 받아서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확대를 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업종 변경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 또 가업상속공제도 같이 확대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자, 결론은 핵심 정리를 해보면요. 2023년 세법 주요 개정안, 우리에 관련된 것들 쭉 우리가 좀 외워서 고객님에게 좀 릴렉스 한번 접근해보는 그런 전략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